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제가 질문해 볼게요. 김준일 에디터. 네.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든다. 지금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겨냥한 걸까요? 뭐 그렇게 봐야죠. 이거는 뭐 명백하게 그렇게 들리고 이게 이제 앞에 있었던 뭐 반국가 세력 뭐 등등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야당을 겨냥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는 확실히 여당과 야당의 이제 인식의 간극이 정말 큰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도 큰 게 한두 개는 아니지만은 이거는 진짜 큰 게 한쪽에서 완전히 괴담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괴담까지는 몰라도 이게 부풀려졌다라고 볼 여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위험성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지의 영역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30년 동안 이렇게 오염수를 방출해 본 적이 인류 역사가 없다라는 거. 이게 30년이 될지 더 길어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핵 연료봉을 치울 수 있지가 않습니다. 현재로는. 사람이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못 가 지금 치우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50년에는 치울 수 있느냐. 이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럼 계속 핵 오염수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10년 동안 8번이 지금 알프스가 고장이 났다라는데 이걸 그럼 계속 믿을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은 실제 알프스를 걸러봤는데 6가지 핵종이 다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는 게 일본의 보고서에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믿을 수 있느냐. 기타 등등에 있어서 미지의 영역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 굳이 물론 일본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은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일본의 이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고 더 검증하고 더 이를테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야당의 주장인데, 이거를 이제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괴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대안을 좀 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지수 기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응하는 방식도 상당히 조금 높잖아요, 강도가. 맞습니다. 여당 민주당이 처한 어려움 스스로 이 후쿠시마 괴담으로 이 방탄용 최종 병기를 삼아 쓰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보모임 국민 공감에 특별한 인사를 초대하기도 했는데요. 네. 바로 1985년도 전국학생 총연합 산하조직 이 공동위원장이었던 이 함은경 씨입니다. 함 씨는 당시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6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다가 특사로 석방된 인물인데요. 오. 현재는 전북 군산에서 직접 이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오염수에 대한 야당 공세에 대해서 날선 비판 목소리를 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근데 이 싸움은요, 과학과 괴담만의 싸움은 아닙니다. 이건 사실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싸움입니다. 그 한문경 대표 말씀이 괴담과의 싸움이고 반일 종족주의와의 싸움이고 질 수 없는 싸움이다. 그런 뭐 요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 함은경 씨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90도로 인사할 정도로 586 운동권의 상징적인 그런 인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인물을 초청을 해서 강연을 했다. 이건 어떤 의도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함은경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미문화원 점거 사건, 네. 그게 사실 이제 반미 운동의 굉장히 촉발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동안 어떤 민주화 운동에서 어떤 전체 학생 운동을 반미 운동으로 전환시킨 게 바로 이 미문화원 점거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뭐 양키 고음이라든지 반미 반전이라든지 반핵이라든지 뭐 이런 운동들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거기 중심에 이제 함은경 씨가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 함은경 씨가 몇 차례 선거도 출마하고 했는데 뭐 생각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특히 또 본인이 지금 군산에 직접적으로 이제 이 횟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운동권 세력들은 이제 반미 운동을 하면서 이게 이제 광우병 사태, 그거에 있으면서 광우병 사태라는 게 이제 결국 반미 운동으로 이제 접합이 된 거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상 이게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어떤 원활하게 되면서 반미보다는 그 다음에는 이제 타켓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운동의 어떤 타켓이. 네. 그걸 이제 사실은 반일 민족주의 운동으로 상당히 운동권과 이게 이제 전환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이후에 뭐 윤미향 씨라든지 등 의원이라든지 보면 모든 운동의 중심이 일단 반일주의로 합니다. 그게 또 조국 전 장관의 죽창가라든지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 이 오염수 문제도
결국은 이제 예전에 반미운동의 중심에서 광우병이 있듯이 이번도 반일운동의 중심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펼치는 것이다라는 운동권적인 이제 분석을 내놓은 것이고요. 네. 또 본인이 횟집을 경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서해상에서 이 지금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그 삼중수소 거기 한 50배 정도를 지금 일상적으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좀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일본에서 거기에 5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야말로 이제 이게 단순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반일 운동의 어떤 하나의 어떤 소재로서 지금 후쿠시마 문제를 삼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여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민주당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은 한국 영업사원이 아니라 일본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방류 찬성 입장으로 허송세월을 보낸 와중에 일본의 핵 폐수 방류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령 쇼라도 하고 싶다면 노량진 횟집 투어 쇼를 할 게 아니라 후쿠시마 한 달 살이를 제안합니다. 임재 변호사,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상당히 거친 말들이 막 많이 오가요. 근데 내일 이제 국회 본회의가 있는데 여기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네, 충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이제 원내대표는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결국 본회의에서도 굉장히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중요한 건 그래서 국민들은 안전하다는 거냐, 안전하지 않다는 거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좀 정쟁에 그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오염수가 최소 6개월 정도는 해양 투기를 보류시키려고 또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요청을 포함한 그런 7가지 제안을 포함해서 본회의에 산정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토요일 대규모 장애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임재 변호사. 그런데 이 장애 집회 두고서 민주당 내에서는 해도 너무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네, 왜 해도 너무한가 좀 살펴보자면요. 이 장외투쟁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외투쟁이다 보니까 사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그만큼 힘을 가게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다 보니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참여를 독려하라는 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직접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남대문으로 모여달라면서 이제 장외 집회 참여를 독려했잖아요. 이에 인증샷과 함께 엑셀로 정리된 참석자 명단을 요구하면서 이제 당내에서도 이거 총선 앞두고 충성 경쟁 아니냐 이렇게까지 명단까지 공개하며 엑셀 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볼멘 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민주당이 오는 토요일 시작으로 7월 한 달간 전국 순회하면서 이제 장애 집회를 한다고 하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이런 동력들 원하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IAEA 사무총장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하고 지금 면담을 하는 게 7월 4일 정도로 예정돼 있고 네, 뭐 그런 그 얘기 있더라고요. 이후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쉽게 얘기하면 정무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방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7월 한 달은 오염수 언제 방류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좀 일으키고 반대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이제 계속 장외 집회를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7월 한 달 내내 물론 뭐 원내에서 일을 안 하지는 않겠지만 네. 이거를 계속 하는 게 좀 맞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할 수는 있지만은 좀 그리고 뭐 명단까지 내라 뭐 이런 식의 방법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이 원내와 원외 좀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안한 게 있잖아요.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듯이 6개월 아직 탱크에 여유가 남아 있거든요. 오염수 양이 최근에 줄었어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좀 방류를 보류하면서 모르타르와 이제 고체화 뭐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를테면 협상이나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등등을 좀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원 내에서도 좀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건 아마 어민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들이 어제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다와 수산물을 진짜 오염시키는 장본인이 이 사안을 정치에 활용하는 정치인, 언론, 가짜 전문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 피해자인 어민, 외면한 채 왜곡된 정보로 국민을 선동하지 말라. 과학적 진실을 외면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발생하는 직감적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임재 변호사,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정쟁화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자 어쨌든 생업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민들. 이분들의 이런 호소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지점이요. 지금 바닷가를 정말 오염시키고 있는 거는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어업인들은 정말 생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 우리의 삶의 터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정쟁에 빠져서 실제로 그래서 방류가 된다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 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과 실질적으로 검증을 거쳐야 하는 시간이 허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안타깝고요. 네. 이 어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이상 정쟁적인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음껏 우리 땅에서 자란 먹거리 그리고 이 물고기들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연구를 하고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 정말 정치권의 정쟁보다요, 무엇보다 필요한 거 안심, 그리고 안전,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목소리를 좀 잘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